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시용 말씀드렸습니까? 네. 전에 같으면 교육을 마치고 점심 같이 드시고 이제 동네 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좀 코로나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교육이 편성되어서 그런 이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변호사 작년, 저작년부터 이제 계속 조금 뭐 하향세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보면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꿋꿋하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 간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가 한 3시 반까지 변호사 교육을 하고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생강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문산품질 관련해서 공익직불제 관련돼 가서 동영상 아마 시청을 하고 교육을 마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간단한 뭐 빵이나 이런 것을 드리니까 다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육은 뭐 작년도 이제 기상 관련하고 벼 재배 기술, 그 다음에 벼 관련 병해충, 저수세 사용 주의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부터 벼 농사가 보면 저작년 2020년, 2021년, 작년 2022년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이 지역에 영호진미나 뭐 일품벼 병 없이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도열병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러분도 이제 변호사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우리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서 우리 지역의 병해충도 일반 병해충에서 바이러스병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 아열대 기후나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병들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보면 온도가 이 회색 빛이 나는 게 작년도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4월 달부터 계속 최고 기온을 찍었어요. 평년 대비해서. 그래서 6월 달 들어서 제가 쳐보니까 30도 넘는 날이 6월 14일부터 계속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는 이게 2021년 11월 달부터 비가 없었어요. 계속 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가물었고 그나마 이제 평산북면 쪽에는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산간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았고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제 평균 감수량이 연 1000mm에서 1100mm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도에 전체 감수량이 655mm, 656mm 정도밖에 안 왔어요. 거의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 10월 달 지나서 11월, 12월 가면서 다시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눈 조금 왔지만 이제 기후 패턴이 겨울 가뭄은 심하고 봄 가뭄까지 갔다가 날씨는 다시 더워지고 여름에 비 잠깐 왔다가 올해같이 태풍이 안 오면 가뭄량이 굉장히 적은 거로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서 한 200시간 이상 보통 2300시간 정도 되는데 2200시간 근데 작년 2600시간 정도 그만큼 비 오는 날이 적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품종 이제 일품하고 영어진미가 이제 전국 보급종 품종에서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품벼가 1990년도에 개발되어서 지금 그러면 거의 30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선정한 쌀 품종 중에 최고 품종의 기준이 이 일품이 스탠다드예요. 일품을 기준으로 해서 밥맛이나 수량이나 그게 상위되는 것만 지금 품종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다 일품보다는 낫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옛날 지청벼에 깃들어져 있고 그 남쪽은 일품벼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쌀이
찰기가 있는 쪽은 남쪽 지방 사람들 수모를 하고 찰기가 없고 쌀알이 탱글탱글한 것들은 이쪽에 서울 경기 쪽에서 수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벼가 생산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이제 시장을 넓히려면 서울 경기를 공략하려면 이제 위쪽에 되는 품종을 아마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품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장 안정적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일품비의 재배 면적이 전체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일품벼가 이제 도열병이 중이고요. 도열병만 중이고 다른 병이 다 약해요. 사실 실질적으로. 대신에 이제 일품벼도 키가 적다 보면 옆으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이제 뭐라고 하죠? 앉아 자지하듯이 이렇게 퍼들어지면서 이제 도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엎어지는 경우는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짐인데요. 이제 지금 영어짐이도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넘어서 15년쯤 되면 이거 품종이 이제 저작년부터 이제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농가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어짐이 도열병 강하다고 그랬는데 왜 도열병이 왜 걸렸냐고. 근데 품종표에 보시면은 이게 영어짐이가 다른 면은 다 강한데 도열병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짐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 패턴으로 기후가 간다면 영어짐미를 계속 재배하는 게 맞는가, 새로운 품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가 전부 이제 다 수학이다 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정부 시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 시책으로 해서 품질 좋은 쌀을 가격을 더 쳐주면 문제가 없는데 품질 나쁜 쌀도 수량만 많이 생산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료 한 포 더 쳐서 수량 한 포대 더 나오면 그게 돈이 되다 보니까 고품질을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갈게요. 밑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 40년, 30년 이상 하신 전문가들이니까 기본적인 이야기하고 문제되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수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요. 이제 일품벼나 뭐 영어진비 같은 경우에 정부 보급종 품종이 부족해서 자가체종을 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른 영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금물에 너무 오래 5분, 10분 이상 담그게 되면 발화가 안 돼요. 좋은 종자 올린다고 했는데 소금물에 오래 담기면 발화가 안 되니까 이제 5에서 10분을 짧게 하시고 이제 하시고 나서 수세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바로 종자 써서 가셔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해 해놨다가 나중에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 소독하는데요.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으면요. 근데 48시간 종자 소독하라고 해서 48시간 종자 소독했대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자 소독이 나는 48시간 했지만 벼는 48시간 소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세워서 하면 제일 좋고 중간에 공기 발생기를 집어넣고 망사 포대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잘 들어가서 약액이 잘 들어가서 소독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망사 포대가 아니고 전부 그냥 포대 그대로 쓰시면 얘 무게 20kg 위에 20kg 올라 20kg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게에 눌려서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독약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서 소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특히 뭐 소형 육묘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출하실에 집어넣어서 했는데 상토했는 모판에 곰팡이가 막 생긴대요. 그러면서 상토가 불량이라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소독할 때 이런 식으로 소독했기 때문에 종자 소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붙은 곰팡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 소독은 꼭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겨서 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 소독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조심해야 되냐면 살충제를 섞어야 되냐 안 섞어야 되냐. 정부 보급종 하시면 저는 살충제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토양 살충제를 살충제를 섞는 이유가 뭐냐면 벼 잎선충이라고
뼈 입 끝에 쥐꼬리 형태로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꼬르륵 말리는 게 이제 선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써요. 근데 지금 저희 필지 다녀보면 선충 피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넣을 필요가 없고 이제 종자 소독량에 따라서는 소독한 이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 있고 씻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재에서 사실 때 꼭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안 씻게 되면 발화율이 떨어져요. 보시면 이제 금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은 물에 씻어야 돼요. 소독한 뒤에. 그리고 금마기 골드나 포리퓨어, 스포타기 이렇게 해서 소독했을 때는 이 선충 방지용으로서 미처럼 혼용하면은 이제 발화가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히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살충제 섞으시면 발화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이 끝나면 벽시 담그기 하잖아요. 하시면 기본적으로 물이 충분히 잠겨야만 돼요. 이제 발화기 쓰면 체하기 쓰면 종자 소독 48시간 하고 체하기에 30도씩 맞춰서 이제 30시간 정도 그러고 이제 물 빼고 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뭐 유세미나 특수미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동은 이제 종자에 물이 최소한 30%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해서 금방 물이 스며드는데 골고루 안 들어가다 보니까 촉이 날 때 똑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온도로 해서 하루 정도 더 담그더라도 좀 길게 진종을 하시면 균일한 싹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적산 온도를 해서 일평균 온도를 합해서 100도씨가 되면 이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해서 발화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싹튑기를 하시면 돼요. 싹튑기는 1 내지 2mm인데 2mm도 좀 길어요. 2mm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거고, 보시면 이 정도 길이가 되면 파종기 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부러지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종량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 어린 묘 때는 200ml, 치면 180g, 중묘는 130g. 이제 근데 이거는 내가 육묘를 며칠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은 중모를 할 거면 보통 30에서 35일 갑니다. 그래 근데 지금 중모하시는 농가 없잖아요. 보통 20일인데 실제로 근데 육묘 공장이 갖고 있는 게 25일 거의 30일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220g 이상, 뭐 250g 이렇게 뿌리면 얘가 그때 되면 모가 급격하게 노화되고 안에 막 뚱묘가 생기고 이제 모가 뭐 주저앉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를 늦게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파종량은 좀 줄이셔야 되고 15일에서 20일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300g 뿌려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요새 밀파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밀파 같은 경우는 300g, 330g 하는데 그만큼 뿌리면 16일에서 17일 그 이후로 넘기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밀파 제거를 하신다 그러면 그 기간에 반드시 이양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밀파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밀파 때문에 목기달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기는 기본적으로 8cm가 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속에 심기는 게 최소한 땅속에 2cm 정도는 심겨야 됩니다. 나중에 제초제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복토를 해서 이제 농가에 출하를 하는데,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쪽은 녹화를 시킨 거고, 이거는 출하 시절 방금 나온 겁니다. 농가에 따라서 이제 그 물 관리를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자는 정상적으로 침종을 했을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서 안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물이 많아서 안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보통 농가에서 싹이 정상적으로 안 트면 표면은 마르거든요. 상토 위에. 그러면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다고 물을 다시 줘요. 그러면 계속 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싹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싹이 안 나면 손가락으로 상자 안에 손으로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 안에 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건조해서 그런지 그걸 확인하시고 물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앞에처럼 이제 되면 이제 목판을 하면 이렇게 고르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불량 목판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녹화 기간에 출하실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목치가 너무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그 결과적으로 모가 연약해져서 본포에 갔을 때 쉽게 뭐 저 이항분시 처리도 하고 요즘 제초제 처리하기 때문에 약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가 약하기 때문에 이항 안 하고 물을 대면 모가 다 넘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활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는 가능하면 이제 짧게 키우면 좋은데, 이제 소형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짧게 키웠을 때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녹화식으로 밖에 꺼내놨는데 키가 너무 짧으면 바깥 외기 온도는 4월달, 5월 초에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이걸 3cm로 꺼내놓으니까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만 5cm 정도를 꺼내더라도 너무 키우지는 마시고 이렇게 키워버리면 모가 약해서 첫해는 뭐 매끄마하고 뭐 기술이 내가 남은 것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아마 다음에는 재거래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되면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도 아직도 보온절충 모짜리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부직포 모짜리는 이제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대형으로 넓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부직포 모짜리 하실 때는 무조건 4월 20일 지나면 하세요. 4월 20일 지나시게 하시고 그 전에 하지 마시고, 요거는 비닐할 때는 환기를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뜯어서 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요즘 잘 하지는 않는데 하실 때 꼭 환기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상자 쌓기를 너무 오래 하셔갖고, 상자 쌓기 보통 이제 출하한다고 상자 쌓기 하잖아요. 보통 15단에서 20단 쌓는데 작년에 보니까 내 5일 딱 해보니까 키가 딱 맞더라. 그래 원래 딱 덮어놓고 5일 있다 딱 꺼냈어요. 근데 원래 온도가 봄 온도가 높았어요. 봄 온도가 높으니까 원래는 바늘무가 딱 서 있을 줄 알고 딱 들으셨는데 길이가 아마 2cm까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꺼내서 부직포 덮어갖고 해놨는데 이게 우글우글 이렇게 됐어요. 이항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보시면 흙이 위에 다 떴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상자에 처음에 파종할 때 기본적으로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래요.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위에 씨앗을 파종하고 위에 복토를 하면 이제 위에 복토에 있는 흙이랑 밑에 흙이랑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밑에 흙이 물이 부족하면 위에 새로 젖지 않은 흙을 넣으면 씨앗하고 그 사이 경계층이 생겨요. 그러면 씨앗이 싹이 나면 전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흙이 모자를 쓰고 올라온다. 그럼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약하게 올라오면 뭐 물조련을 이렇게 해서 미스트에 물을 가볍게 뿌려주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떠들고 올라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중 발견입니다. 육묘공략 하시거나 개변농가 하면서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를 살 때는 이런 모 주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얘는 갖고 가면 얘가 다시 뿌리를 다 박을 때까지 멈춰버려요. 이게 왜 생기냐면 육묘공략 같은 경우에는 출하실에서 꺼내서 녹화시키려고 꺼내서 일단은 싹이 난 뒤에 물을 한번 푹 주셔야 되는데, 물을 뭐 미스트 장치나 이런 거만 의존해서 그냥 한번 찍 주고 맙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 아니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물이 젖었으면 뭐지 안쪽까지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
아침 저녁으로 미스던 틀어주니까 바깥에 이슬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혹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냐면 묵은 상토, 특히 흑상토 같은 경우에 묵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나는 물 충분히 좋은데 밑에 콘크리트가 돼서 뿌리가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물 따라 뿌리가 움직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상토도 묵은 상토를 쓰실 때는 내가 정말 뭐 너무 건조하지 않고 잘 보관했을 경우에는 쓰시고 가능하면 묵은 상토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가져가니까 이양하고 나서 다른 집보다 한 열흘 정도 늦어져요. 그래서 잘 보고 사시라고. 혹시 요즘도 이런 분 계세요? 원래 이렇게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보면 이게 일부는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말라 죽었고 일부는 싹이 안 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안 오면 물을 줍니다. 무조건 물을 주게 되면 얘는 엎어야 됩니다. 무조건 엎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상자 쌓기를 할 때 너무 이제 막 한 덩어리 크게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보면 가습 상태라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상토에 물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고 정말 물이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침정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발화 시점이 안 맞는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놔둬서 중간에 이제 고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못 살립니다. 갈아엎어요. 그러면 이제 이중일이니까 그 상자 쌓기 하실 때는 너무 고단을 하지 마시고 뭐 한 15단 기준인데 밑에 어차피 온도차가 있으니까 한 뭐 2단에 3단은 빈 박스 치고 아니면 스티로폼 밑에 깔거나 이렇게 해서 높이고 보통 15단에서 20단 정도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그의 온도가 작년보다 너무 뜨겁다 싶으면 한 3일 만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안 해보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그 활용해갖고 녹화시킬 때까지 덮어놓고 관리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얘가 이게 조금 부직포 덮고 그 위에 멍석 있죠. 아예 두꺼운 멍석 말고 흰색인데 바깥에는 뭐 연두색하고 줄 있고 안쪽에는 흰 그런 거로 하시는데 이분은 노하우가 있어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 다 바뀌면 이제 걷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쌓기 안 하시고 이게 앞에 보여주신 분은 상자 쌓기 하나 해서 망한 집 바로 옆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집 기술을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위에 부직포, 얇은 부직포가 덮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없는 것이 훨씬 더 생리 장애가 더 많이 옵니다. 이것도 육묘방향에서 갖고 왔는데 왜 보여주냐면 아까 녹화 이야기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녹화를 시킬 공간이나 저게 안 되면 밖에 나오면 부직포를 덮어 주셔야 돼요. 부직포를 덮어 주셔야 얘가 연두색으로 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바로 햇빛에 쪼이면 얘가 백화가 되거나 죽습니다. 그 옆에 것도 보면 미리 꺼냈는데 녹화는 됐잖아. 녹화는 됐는데 보면 완전 거렇게 말려서 저가 만약에 논농사지면 갖고 가고 싶으면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부직포만 좀 덮어주시면 이게 금방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소형용 매장이라서 놔둘 데가 없더라도 부직포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고 제가 이제 눌려봤는데 보시면 밑에 이만 약간 파고 여기는 지금 전부 다 형편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목키는 너무 키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가 20cm인데 뭐 뿌리까지 하면 21cm인데 이제 북크나 이쪽으로 하면 키 적으면 안 가고 안 돼요. 이제 땅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육묘상자에 키가 20cm 이상 올라가면 얘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포에 가면 사람이 잘 안 된다고 보시고 보통
한 15cm 정도 넘으면 더 안뜰 수 있도록 해주고 육묘 하시면 물을 좀 달아서 그 육묘 상자 그 논에 물이 너무 따뜻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이게 천천히 자랍니다. 이거는 뭐 같아요? 이제 목판에 이제 잘록병 왔는 거거든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록병이 언제 오냐면 우리가 파종해갖고 뭐가 한 2.5에서 3엽에서 넘어가면 그냥 눈으로 봐서 목판 상자에서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시점, 그 시점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상토의 양분하고 씨앗이 갖고 있는 양분은 떨어지고 낮에는 하우스하니까 40도, 밤에는 뭐 아침 해 뜨기 전에 영하 뭐 2도, 3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묘상에서 이제 병을 최대한 줄이려면 밤낮의 온도 차를 무조건 줄여주셔야 돼요. 낮에는 좀 환기 좀 잘해주시고 밤에는 잘 덮어주셔야만 되고요. 만약에 병이 발생하면 가능하다면 논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 뭐 다찌가리안 뭐 다찌에이스 뭐 후추암 해도 이미 내가 눈에 보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병들이 세균성 병이 아니고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는 적정한 수분이 있으면 잘 자라지만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못 자라요. 그래서 그 미리 준비를 해놨었다 그러면 논을 좀 삶아서 해서 반드시 물이 상자 위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물때가 두면 더 이상 병의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양을 이제 피마되면 하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역이 지금 뭐니까 전에 제 기억으로는 5월 30일이 최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영주에서 이 양이 끝나고 나서 안동에 오면 안동이 한창이었는데 지금은 영어진미가 들어오면서부터 5월 30일쯤 되면 거의 이 양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좋아요. 일찍 이 양을 하면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품질 면에서는 이제 심복백이나 단백질 함량이 이런 밥맛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뭐 고급사로는 비싸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시죠, 그죠? 품질 면에서는 이 양이 발수록 안 좋고 수량 면은 이 양이 발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해서 모자를 실패하면 그는 이제 빨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호기수는 평강주스가 지금 전에는 FM 72주죠, 그죠? 표준제조 72주입니다. 근데 지금 농가에서 35주, 38주부터 60주까지 보통 심고 있고요. 그 연세 드시는 어르신분들이 고집해서 줄이 시퍼렇게 심어달라 하는 데는 80주가 심더라고요. 그래서 심으면 일찍 심을 경우에는 도산도 35주 심어서 수량이 정상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70주에 고집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식물이란 게 영양 생명 기간만 충분하면 내가 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내 공간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직파시 해보셨던 분 계실지 모르는데 직파를 해보면 수량이 안 줄어요. 한 폭이 벼알이 한 개가 떨어져서 가지가 30개, 35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충분히. 뒤에 다시 한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실비관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측정 시비 다 하시죠? 측정 시비 안 하십니까?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 더 많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제 서구나 이쪽을 가보니까 측정 시비 단 한 번은 쓰는데 측정 시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풍산풍천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측정 시비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측정 시비기를 쓰면 완효성 비율을 쓰면 100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재배를 하면서 그 단원번 비료나 이런 걸 쓰시면
글쎄요입니다. 왜냐면 비료량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단한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단한번 비료의 50% 요소예요. 처음에 뿌리를 받고 나면 활착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비료를 어디 넣어주냐? 뿌리 바로 옆에 찔러줘요. 그러면 그 비료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전층 시비를 해버리면 생각보다 비료량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언제 비료가 제일 필요하냐면 가지치기. 가지수를 확보를 못하면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이삭수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시점에 비료가 부족할 상황이 되면 추비를 좀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 한 번 비료를 쳤는데 너무 고온이 계속 왔다. 이렇게 되면 7월 중하순 되면 비절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캡슐 형태 때문에 요즘 좀 보완이 돼서 좀 그런 게 없어졌다 하는데 캡슐 형태 때문에 더 빨리 용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추비를 좀 더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비료 좋아하시니까 제가 비료처럼 말을 하면서도 좀 찝찝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제 비절이 오면 이제 뭐 NK 비료로 7kg 정도 주거나 요소 비료로 한 4kg. 그럼 요소 비료 4kg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요소 한 포 주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한 포. 300평도 아니고 200평에 비료 조금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포 치시더라고요, 한 포.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면 나중에 이제 병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런 건 좀 하시고 이제 요즘은 이제 수용성 규산 다 치시더라고요. 수용성 규산 치시는데 이제 이 규산을 치면은 어쨌든 도열병 예방도 좋고 그 벼 잎이 두꺼워지면서 뭐 일조 조건을 줘서 강압성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수량성이나 이런 면에 좋아지니까 규산질을 하는데 규산치 비료는 보통 치시고 이제 좀 깊이 가리 좀 해주시고요. 보통은 보통 150에서 300kg 이렇게 하는데 토양 검사해서 이제 하시면 제일 좋고 보통 10%에서 5% 정도 치시면 돼요. 300평에. 그리고 수용성 유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할이 끝나는 시점에 아마 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수용성 유산보다 다 이제 설명이 조금 다르던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품이나 이런 것도 일품 같은 6월 한 30일이면 최고 분할기가 끝날 거고 영어진미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5일, 7월 10일 정도면 다 끝날 거예요. 그 시점에 아마 유산지 비료를 치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양하는 거고요. 이제 보식 문제인데 보식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르신들 열심히 보식하시더라고요. 그 보식을 만약에 이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면 안 심으셔도 돼요. 또 이 시점에 심으면 뭐가 문제냐면 요즘 제초제도 하체제 하잖아요. 이양동시처리제. 그러면 이렇게 제초제 처리층이 딱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꾹 늘려갖고 내면 제초제 성분이 같이 내려가요. 그러면 걔는 사람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7월 한 중순쯤 돼갖고 그 포기들은 보시기에는 포기들은 가보면 노라요. 타이밍이 잘 맞아 괜찮은 농가도 있는데 노라요. 그래서 가서 문제가 있다. 뭔 병인지 모르겠다. 가서 뽑아보면 제초제피입니다. 좀 이따 제초제피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적으로 이제 벼가 정상적으로 심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 정도만 하얗게 되고 약한 모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약한 모를 심으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분할을 못하고 왜 분할을 못하냐면 모가 약한데 제초제 처리해놨기 때문에 분할을 못해요. 풀 잡는 것만 오직 목숨 걸지 얘가 못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모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초제 치지 마십시오. 뽑기 한 번 더 치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같이 심었는데 물이 깊고 모가 약한 거는 이렇게밖에 안 자라요. 보시면 모가 키가 크고 약하게 키우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활착이 늦어집니다. 활착이 늦어지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내 논에 객토를 했거나 논이 무르면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럼 깊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는 처음에 목판에 뿌리 그대로 있고요. 이만큼 지금 심겼다는 목키 반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안 돼요. 같이 이양했는데 옆집 논은 씩 벌어졌는데 아직도 내 논은 이양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논이 무르면 조금 논 사는 걸 조금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빨리 하셔갖고 좀 붙여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제가 사진을 요거 어때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뭐를 깊이 심었을 때 보면 뿌리가 이렇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 뾰족뾰족한 거 보입니까? 뿌리 옆에 얘는 살고 싶어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얘가 말라 죽고 있는데 보니까 최대한 잔뿌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거냐면 제초제 피해입니다. 전부 다. 그 제초제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일단은 논물 끊으라 해요. 논 말리세요 이렇게. 피해가 나면 이미 어르신이 봐서 이런 상태가 와서 뭐가 많거나 하면 보통 제초제 처리하고 5일 동안 담수하도록 하잖아요. 5cm 이상. 그죠? 5cm 최소한 5일은 벌써 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못 자라요. 이것도 보면 이제 분할도 못하고 들어있고 그러면 왜 담가라 그러면 물을 줄여놓으면 이게 제가 뽑아서 물기를 제거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뭐가 심었는데 안 자라거나 노랗게 땡땡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뽑아봐요. 안 뽑아보라면 쑥 뽑혔어. 쑥 뽑혔는데 뿌리가 뭐가 잘라면 뜯어먹는 것이 잘려있어. 그러면 물바구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쉽게 뽑혔는데 뿌리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쉽게 뽑혔는데 보니까 뿌리가 마치 밥송이처럼 그렇다. 그러면 제초제 피해받았다. 그럼 물 빼야죠. 물 빼갖고 얘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물 대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제 처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노래 좀 해주시고 보통 이제 최고 분할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양 후 한 30일에서 50일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가 5월 15일 날 심으면 6월 15일 되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6월 말 되면 거의 다 벌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준비 같은 경우는 생육기가 좀 기니까 7월 5일, 뭐 7월 10일 정도는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엽수가 4면 미만인 것들은 죽어야 돼요. 나중에 중간물떼기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 이제 앞에서 이제 분할 때문에 제가 저희들 이제 우리 예철답인데 보시면 뭐 이양 해놓고 뭐를 쭉 뜯어내고 있습니다. 한 포기 한 줄, 두 포기 한 줄, 세 포기 한 여러 가지까지 다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한 포기 심으면 분할이 이렇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 드리냐면 보통 이야기 하면 시퍼렇게 꽂아보라고 저희들이 3 내지 4번만 꽂으라 하는데 보통 8 내지 10번 12개 이렇게 못 꽂혀요. 꽂히면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 딱 섰는데 옆에 보니까 형제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다리 뻗고 서면 형제들이 불편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에서 한 개씩 먹으면 몇 개? 24개잖아요. 그럼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 틈이 없어요. 보시면 이제 가지수가 처음에 이양을 적게 하면 이렇게 넓게 가지가 넓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통기가 잘 되게. 근데 처음에 많이 꽂으면 통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도열병도 걸리고 몽고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 발생률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꽂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FM대를 한번 꽂아봐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최고 분할기 이제 중간 물떼기 하고 나서 이제 분할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봤는데 이때 해보니까 영어집인데 평균 30개에서 35개쯤 되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너네 물 관리 하라고 뭐 걸러대기 뭐 이렇게 하라고 다 뭐 하잖아요. 오직 한번 하는 거 중간 물떼기는 하시죠. 그죠? 중간 물떼기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엉그름이 나도록 해주시고 이 엉그름 날 때 보시면 이게 흙이 갈라지면서 당근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 끊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벼가 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오는 태풍의 도복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우리가 볏짚을 썰어놓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안에 있던 가스,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거 질산가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벼가 생리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건 이제 도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펴는 시기는 이제 보통 뭐 가보면 뉴스가 이제 형성되는 게 보통 뭐 손톱에 여기 뭐로 흰 반달만 하면 이제 25일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까보시기 어렵고 그냥 너네 가서 벼대가 동그랗게 바뀌면 이 유수형성이 넘어갔다가 생시생각 넘어갔다가 새끼를 베고 이삭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대가 동그라지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엽하고 그 밑에 잎하고가 맞닿을 때쯤 되면 한 15일 전이에요. 15일 전인데 보시면 얘가 막잎이고 막잎 바깥에 잎이 요 잎인데 요 사이가 한 10cm 정도 되면은 이제 출소 5일 전이에요. 한 여름 하면 한 5일 후에 이삭이 다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삭 올라오면서 이렇게 물려갖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뼈알이 이렇게 검검한 것들이 많은데 작년하고 저작년에 2021년, 22년 양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슬을 머묻거나 오전에 소낙성비가 오거나 나서 해가 갑자기 들어버리면 뼈 이삭이 덜 빠져나온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뼈가 죽어버린 거고 요거는 깨시무늬병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뼈 알마른병, 뼈 마른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출수하는 시점에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이런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후가 계속 안 좋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죠. 보통 미리 올라오면 위에 지금 색깔이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여기는 수정이 일어나고요. 그 밑으로 이제 점점 연합이 개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약 언제 치냐고 묻는데 보통 벼는 오전 10시 전후 만개를 해요. 그래서 오후 1시 정도 되면 거의 다 습니다. 흐린 날은 예외인데 거의 이제 그렇게 되고 벼는 거의 대부분 자가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종 15%하면 작년에 쓴 종자 쓰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혼입률이 1년에 5%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포대에다가 1품이라고 쓸 수 있는 거는 품종 혼입률이 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80% 넘으면 1품이나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부 보급종 4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순도를 그때까지는 1품을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정부 보급종 받아서 원래 우리원에 재배하고 그 시 받아서 그에 더하면 무조건 수량 더 나올 겁니다. 수량성 더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종자 보급종 종자 못 구하셨다고 막 억지로 보급종 하려 하시면 하고 이제 계약 재배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종자가 내가 채종을 깨끗하게 했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제 병해충인데요. 도열병이 이제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도열병, 그죠?
돌병이 제일 문제입니다. 돌병은 이제 최저 온도가 25도시, 18도시고 이제 부착기에 붙으면 한 8시간만 지나면 되고 그러고 나서 한 3일에서 한 7일 정도 지나면 병만이 나타나요. 그 뭐가 문제냐면 제가 작년에 올라가 돌아보니까 돌병은 우리가 배울 때는 날씨가 습하고 비가 자주 오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6월 14일부터 30도 계속 넘었어요. 넘었는데 돌병이 생겨요. 그렇다면 새로운 레이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어쨌든 돌병은 5 조건에서 생겨요. 그리고 포자가 언제 나느냐? 새벽 2시 저희들이 이제 안정이 아니라 거기 등산에 예찰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자 채집을 하는데 보통 새벽 2시에 포집을 합니다. 2시에 3시 사이에. 왜냐하면 그때 얘들이 이제 비상해요. 그러면 뭐 안개가 많이 끼거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가 비산해서 이제 달라붙어서 입혀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이제 입돌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2번 방지하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액비 시용을 했는데 좀 많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방지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축산 폐기물을 지금은 폐기를 못 하니까 액비를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냥 액비 업체가 아유 이거 좋은 거 많이 넣어줄게 많이 넣으면 한 3, 4년 농사를 못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을 넣으면 질소질 비료, 화학 비료 대신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많이 들어가면 그 성분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쉽게 생각하셔도 밭에 거름자리에 식물 농사해 보면 거름자리 동그랗게 농사 잘 안 되잖아요. 못 보셨어요? 내 밭에 거름자리 했는데 보면 동그랗게 거름자리 나는데 막 잘 안 자라요.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량을 쓰시고 필요하면 추비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되라고 하지 마시고 보시면 이슬 1초씩안 넣고 흐리고 이슬 맺히고 그러고 나면 한 열흘, 7일 열 정도 발생한다. 이 그림 뭐 같아요? 뭐 밑에 있는 풀 뭐 풀 같아요? 발행입니다. 하여튼 뭐 습도 높고 뭐 1조 뭐 모르겠고 얘는 벼잎보다 훨씬 얇아요. 벼잎보다 훨씬 얇고 우리는 어떻게 많해. 그래서 모르겠고 나는 돌병이 어디 생긴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보니까 발행이가 잎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돌병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상자 처리장이나 이런 걸 잘 하지 않았으면 품종이 또 돌병 감수성이다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방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면 돌병 잘생긴 논에 가보면 이래요.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벼잎에 이렇게 가득 맺혀져 있습니다. 그 잎이 밑으로 쭉 쳐져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논에는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돌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도 보면 돌병 지금 발생하셨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슬이 많이 맺혀 있어요. 요 보시면 너무 가쪽이 더 심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 비료 살포하실 때 바깥쪽으로 돌면서 중복 살포되고 비료가 너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액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완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그래가 발생해가 약을 쳤는데 돌병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전화가 와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원래 돌병 포자에 있는 부분이 약간 잿빛입니다. 잿빛인데 약재 방지를 해서 균이 죽게 되면 이렇게 밝은 빛이 나요. 그러면 우리 눈에 밝은 색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훨씬 더 병이 더 발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잎을 뒤집어 봐서 잎 뒤쪽에 잿빛 곰팡이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방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왜 넣냐면 이병잔재물 되잖아요. 이병종자나 이병잔재물. 이따 깨신물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볏짚 너네 썰어 놓으면 좋다 이러니까 볏짚 다 썰어 놓습니다. 근데 종자를 개발하는 그 식량과학은 있는데 그의 도열병이 이 품종이 신품종을 하면서 강한지 약한지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열병 걸린 포장에 짚을 썰어서 논에 집어넣어요. 넣어갖고 거기다가 이양을 해서 키워요. 키워보니까 얘가 도열병 포자로 붙어서 병이 생기더라 하면 도열병 약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열병 박살났어, 깨신물 박살났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논에 썰어 넣어요. 그러면 병균 덩어리를 먹이까지 줘가면서 땅속에 잘 묻어 놓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양해서 환경 조건이 딱 되면 싱싱한 새로운 먹이가 있으면 왜 먹어야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열병이나 깨시무늬병이 심해있는 퇴치에는 짚을 썰어 놓지 마세요. 짚을 썰어 놓지 마세요. 그 언제 집 썰어 넣으라 하지 왜 집 썰어 넣지 마라 그러지? 봐요, 꽃밭에 탄저병 심하면 그 밭에 가라 엎어라 그래야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병 걸리면 면허동도 왜 논에 집어넣으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종자의 내병성 검사를 할 때는 병 걸린 짚을 집어넣어요. 근데 우린 병 걸린 짚을 집어넣어서 병이 왜 생기냐? 땅 좋게 하려고 했는데 더 손해보는 역할이 있으니까 병이 심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계속 발생을 하면 품종을 바꾸는 게 방법이 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종별로 병의 내병성이 달라요. 사람마다 코로나 걸렸는데 둘이 같이 밥 먹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듯이 품종별로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을 바꿔가는 좀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삭도열병 걸리는 거거든요. 이삭도열병도 마찬가지고 이삭도열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잎도열병이 발생하는 포장은 거의 90% 목도열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에 반드시 방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다 올라오면서 20일 지나서 이제 막 눈에 막 보여 희재가 나고 뭐 그때 약 쳐서는 의미가 없다. 이삭이 다 올라오고 20일 지난 뒤에는 돌배약 방제도 의미가 없다. 그 이후에는 이미 뭐 간 거 다 가고 약침과 치료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 20일 이후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약하고 온도 조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등수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돌병 방제는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20일 안에 모든 방제가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니. 자, 깨신무늬병 때문에 요새 머리가 아파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기관에서 품종을 개발할 때 깨신무늬병 내병성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해안 간첩 제한은 개화벼가 있긴 있는데 걔 밥맛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도저히 우리 밭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면병이 생긴다 이러면 방법해 보세요. 조생종을 바꿔요. 왜냐하면 얘가 발현하는 시점이 8월달 지나서 발현합니다. 거의 병용 발생 조건이 그래요. 8월 10일 넘으면 점이 찍히갖고 15일 뭐 이러면 비가 많이 오면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도 올라오지만 보통 조생종변은 뭐 8월 15일 뭐 늦어 8월 20일 수확을 해버리잖아요. 이 병이 걸리는 시점에 수확을 해요. 요즘 해담살이나 이런 것들은 밥맛 자체가 중만생종을 못 따라잡을 정도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처만 확보하면 조생종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식분무병 걸려갖고 5가만 먹을래, 깨식분무니까 조생종 10가만 먹으려면 누구나 다 계산기 두들고 무조건 10가만 먹는다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 내 눈에 계속 깨식분무병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품종을 바꾸셔요. 이거 보시면 심한 포장 같은 거 이래요. 이래서 300병이 한 간마도 못 먹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고병입니다. 문고병은 입지문이 많은 병인지 이제 표준어인데 균핵이 이제 전염합니다. 벼가 이제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균핵 덩어리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 속에 있다가 땅 위에 있다가
이제 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농다리 하고 하면 논 전체가 펴졌다가 벼를 심으면 하다가 얘는 이제 고온성균이다 보니까 30도씨 가까이 7월 20일 넘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논 삶을 때 가쪽으로 막 돌리다 보면 거품처럼 막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뭐 트랙터로 치든지 해서 그 물을 앞으로 빼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발생률이 좀 낮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맺혀갖고 있어요. 맺혀갖고 균핵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풍산인데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잘못 찍어갖고 비교 사진 찍었는데 요거는 한 80주 넘게 신겨야 되더라고요. 그 옆에 놈은 60주 정도 신겼는데 이 놈만 유독 입주문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밀식 재배에서 그런가 싶어서 다른 놈도 찾아가 보니까 밀식 재배에 있는 논에서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문이병이 우습게 생각하지만 얘가 심하면 수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심으시고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좁게 심고 많이 심어도 좀 벼가 완전 일자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검사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괜찮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적응이 돼갖고 키다리병이냐 대장먹으냐 이런 분들이 이 하나만 피해냐 묻는데 요즘 이 함영증 피해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저희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상자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 함영증 일하기가 거의 없어요. 포집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함영증 피해라고 볼 거는 거의 없으시고 이렇게 대가 한 대씩 말아 죽으면 키다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두 번째 마디가 그냥 쭉 길어 올라가요. 저거 없이 쭉 길어서 이제 그거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FM대로 걸리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고 이제 그런데 이 정도면 되면 이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요. 색깔도 정상인데 잡뼈가 섞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엎어요. 어떻게 할까요? 양을 좀 많이 심심해요. 보통은 이제 판단하실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약하게 왔고요. 목판을 세워요. 딱 세워서 봤을 때 정상 걸린 놈 구분이 확인이 진다. 심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는 100% 다 걸리는 것 같지만 딱 들어서 정상 아닌 것 구분이 딱 된다 그러면 하세요. 왜냐? 아까 이제 분할이 벽시 한 개가 떨어져서 30개에서 40개까지 된다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5개 꽂았는데 2개가 키다리 걸리고 3개가 멀쩡하면 정상 분할이 수량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걸려서 하면 뭐라해서 마디가 다 길어졌다 그러면 엎어야 돼요.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구분이 되면 이제 심으셔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양하고 나시면 이렇게 가는 게 한두 개씩 걸고 있는 거 이건 죽어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삭이 생기는 거 요즘 약하게 가는 이삭이 생기더라고요. 이삭이 생기고 하는데 이제 생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거를 갖고 종자용으로 썼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기다리면 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용으로 쓰실 때는 좀 고민을 하시고 그냥 수량성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하얗게 이제 해서 이게 날아가서 이제 되고 껍질을 까보면 요 위에 마디에 이제 가근이라고 이제 실제로 뿌리 밑에 필요한데 거짓 뿌리가 위에 생겨요. 기다리면 성분이 지베렐린 성분을 분비하다 보니까 생장을 촉진해요. 그래서 가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을 구분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상능력병 많이 생겼어요. 이상능력병도 제일 큰 원인이 질소질 비료입니다. 그리고 산비탈의 그늘이 많이 생겨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많이 생겨요. 작년까지 2600시간 이상 되는데도 많이 생겼단 말은 거의 질소질이 많이 쳤을 경우.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작년에 발생했는 포장인데 내가 몰랐다. 그냥 놔두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되면 농사 못 짓고요. 이 정도 되면 쌀 지나면 쌀이 녹색쌀입니다. 녹색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료만 줄이면 충분히 이제 방제가 가능하고요. 이제 세균성 배알마름병인데 최근 들어서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에 이게 많이 생겨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보통 이삭이 올라오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고기가 이렇게 져면 안 져요. 고기가 똑바로 서 있어요. 수정이 안 일어나서 이제 오는데 얘도 여러 지금 또 보면 비를 맞았다는 느낌 들잖아요. 이삭이 패는 시점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에 도열병하고 동시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네, 원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삭 마른병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병이 다 복합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벼가 죽정이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죠? 안 보여요? 전부 농사 잘 지시나 봐요, 그죠? 근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원인이 뭐냐고 물으면 원인 불명입니다. 보면 다양한 균들이 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올 때는 살균제를 도포하셔갖고 이제 예방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연 갈변병이라고 이런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제 같은 것도 없고요. 해충은 지금 뭐 멸구하고 이제 뭐 홍명라방 정도인데 멸구는 그 지조가 있어서 아무데나 발생하지 않아요. 상습 발생지가 거의 90% 이상 발생하고 혹가다 이제 단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멸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방제를 하시고 9월 20일 넘어서 멸구약 친다고 어쩔 수 없다 가시가 약 치면 잘못하면 자율농약 검사에서 걸려서 그 폐기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얘들은 반감기가 있어서 약 치고 출하를 멈추게 2달 동안 출하 못하게 할 겁니다. 성분에 따라 성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9월 20일 넘어서 멸구 약 치려고 노력하지만 약값 버리고 몸 베리고 돈 베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명라방은 해에 따라서 너무나 성격이 다릅니다.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면 안 발생해요. 근데 한두 개씩은 보이는데 논에 갔을 때는 이런 게 한두 개 보이면 그때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 들에서 지소비료를 제일 많이 치는 분부터 1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질소질 비료를 줄여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뭐 바둑이도 있고 뭐 제초제 여러 가지 다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력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편한 거 하다 보니까 벼가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게 일단은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물 관리 잘 안 하니까 매너 매사가 삶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탁을 해서 삶잖아요. 저도 부탁해서 삶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기계를 못 만지니까 기계가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 막걸리를 한 병 사주고 제발 좀 잘 한 번 더 몰아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논을 잘 삶아가 논만 편하게 잘 키우면 일단 잡초 걱정 한 개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초제 약해 날 일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돈은 돈대로 다 줬고 논은 대충 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을 잘 삶아 주셔야 제초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초제 뭐 약해나 또 물려달라고 하는데 못 이깁니다. 왜? 왜 되냐면 사질딱 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물 빠짐이 심한 놈 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약해가 심한 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피해봐서 가져가. 내가 여기 치지 말라 했는데 왜 쳤어?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대는데 물이 빠지면 물 다시 대주셔야 돼요. 최소한 5일 동안. 그리고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어르신들 물 오일 대라고 하면 오일 지나
지나면 물 좀 갈아주셔야 되는데 물 안 빼요. 계속 물을 가다 놓으면 뼈가 가지치기를 뭐해요. 가지치기를 뭐하면 아까 뭐라 그래서 수량이 줄어요. 수량이 줄면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지나면 물을 반드시 갈아주셔야 돼요. 그거 이제 보통 제초제 약해 보는 경우는 논 잘 삶지 못하고 논이 높잖아요. 높으면 높은 데가 뼈가 노라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초제 성분은 물이랑 같이 움직여요. 물이랑 지하수랑 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초를 잡는 위치가 어디냐면 표토에서 1cm 미만을 잡아요. 1cm 미만에. 그러니까 풀씨가 못 나도록 잡는 거예요. 아예 2.5, 3.5 미만의 풀도 잡지만 거의 풀이 새로 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말라보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초제 철증이 같이 내려요. 우리가 못 심을 때 2 내지 3cm 깊이로 심잖아요. 그러면 제초제 철증이 2 내지 3cm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면 거기에 딱 걸리면 약해가 되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논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높으면 나는 물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높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뿌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가 된다. 그래서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바둑이나 뭐 이렇게 던지는 거 하면 계면활성제 해갖고 확산을 하잖아. 확산, 그죠? 뭐 전보제라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바람이 심한 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효과는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르신이 원래 기본 이제 로타리 할 때 제초제 처리했는데 안 했어요. 못 심어놓고 당일날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이 제초제 쳤는데 풀 하나도 못 잡아서 치지 마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하고 올라가니까 제초제를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치자니 그렇고 안 치자니 그렇고 그래서 못 사는 몇 대 기다렸어요. 12일 기다렸다가 정보제를 처리했는데 풀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약효는 좋아졌어요. 대신에 약해가 생길 뿐이지.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하실 때 이제 하여튼 바람 없는 날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력 처리, 이제 중기세 처리 끝나서 중간 물떼기 할 때 경력 처리 하실 때는 좀 미스트 좀 부드러운 거로 제초제 처리하는 거로 치셔야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변화 특수미 같은 경우는 제초제에 약해가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찰변화 백진주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찰변 계통은 제초제를 꼭 물어보고 사세요. 이건 뭐 같아요?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원래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이웃에서 태웠어. 뭔가를 태웠어. 태웠는데 그 연기가 이 논으로 들어가면서 얘들이 다 백화가 됐어요. 이게 아마 항성분이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성분이 있으면 식물이 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태울 때 오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십사고 지금 설명 올렸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위에 집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씻어서 불렸는데 이 수로가 통해서 논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는 10%인데 여기는 다 죽었잖아요. 이게 물가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이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양을 새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 봐서는 이제 뭐 일시적인 데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실 때 뭐 약치거나 이렇게 물 약 버릴 때도 잘못하면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사진 왜 넣어놨냐면 이분 제초제 처리하고 그 다음날 보시가도 이러고 있어요. 보시간다고 이렇게 하시면 얘들 전부 사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제초제 처리하고 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잖아. 왜? 주인이 들어가면 발자국을 딛잖아요. 뒤르면 제초제 철증이 다 깨져요. 그러면 발자국마다 풀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는 제초제 처리하고 모래 심어서 얘가 사람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아까 가시 감송이처럼 뿌리가 생기면서 사람이 잘 안 돼요.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잘한다고 하시는데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다 해요. 그래서 영어는 내가 제초제 처리하고 사람 잘 안 된다. 보식하지 말자. 그거 보식 해봐야 내가 봐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하루 얼마 전에 8만 원. 내 보식한다고 하루 종일 꽂아보면 쌀 8만 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고 놔두셔도 가을에 수량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물을 좀 너무 약하게 넣었는데 물에 담겨서 이제 그 새로 이양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뭐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벼가 이삭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삭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논 옆에 밭이 있었는데 밭에서 제초제를 처리했어요. 근데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에 제초제 성분이 아주 약하게 들어가더라도 벼에 출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농보다 또 높은 밭이 갖고 있는 분은 제초제 처리할 때 이삭 패는 시점에는 가급적 좀 조심을 해주십사 하고 해서 한번 올렸어요. 그다음 잡초섭은 건데요. 요즘 이제 내가 이제 심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잡초선배가 이제 얘는 이삭이 올라오고 나면 한 20일만 되면 다 여물어. 20일만 되면 다 여물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접촉 이런 포열가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안폭이 생길 때 못 없애면 1년 지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봐요. 한폭이 이삭이 10개다. 이삭당 100개다. 그러면 몇 개예요? 기한 특정은 보통 처음에는 로타리 작업하고 하기 때문에 농 가쪽으로 몰려서 농 가쪽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것부터 제가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얘는 벼랑 유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벼에 논자 접촉하는 거로는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일찍 그 조생종을 심어서 벼를 베내고 일찍 논에 물을 대서 얘를 싹을 나게 하거나 아니면 논은 그대로 뒀다가 그 다음에 봄에 물을 대서 싹을 내서 그거를 로타를 치고 이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년 정도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급하게 뭐 빨리빨리 왔습니다만 뭐 교육에 했는데 도움이